저희 공장 와보신 분 손 한번 안 오셨죠?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지금 19년째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환경회사를 했어요. 환경회사. 환경회사는 뭐냐면 폐수를 맑은 물로 기경대학교 그래서 이제 폐수 처리하려면은 물리, 화학, 생물학 처리를 해야 돼요. 고농도 폐수니까 이걸 뭔가 화학적 응집제를 쳐가지고 응집을 시켜서 탈수슬러지를 버리고 물이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맑은 물로 만드는데 하는 일인데 제일 최종 단계가 탈질, 질소를 없애는 거예요. 이 질소가 많은 물이 나가면 강이 썩고 바다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전 오늘 강의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얘기를 좀 불안하게 섞어가면서 예. 저희 어머님이 중증 당뇨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뇨가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마 저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저도 혈압 당뇨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혈압이나 당뇨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일을 해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햇볕 보세요. 저염식하세요. 네? 소식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건강은 상식이 아닙니다. 건강을 상식으로 갖고 가면 내 몸이 망가져요. 건강은 상식이 아니라 식의학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그런데 이제 과거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구가 둥글까요? 평평할까요? 누가 둥글다고 그래요? 자,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사형시키는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 2000년. 그래서 먼 바다로도 못 나가게 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달이 있으면 쫓아가면 되는데 쫓아간다고 달이 가지나요, 우리가? 네. 그래서 상식과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상식들, 이게 갖다가 시각적 지식하고 상식하고 딱 맞춰보니까 다 사기예요.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이 만들어지면 유의성이 있다 그러고, 유의성, 뭔가 좀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효과가 너무 약하니까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해가지고 피값을 조정합니다. 자, 혈압이 1 떨어져도 떨어진 거잖아요. 5 떨어져도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1 떨어진 거하고 5 떨어진 거는 사망률이 20% 차이가 나요. 아래 혈압이 5가 떨어지면 사망률이 당장 20%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래 혈압을 5 떨어뜨리는 물질이 식품으로 없다는 거죠. 약으로 떨어뜨리는, 혈압약이 약일까요? 당뇨약이 약일까요? 약은 치료가 돼야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 유지한다. 혈압을 올라가지 않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당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에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작게는 3개, 5개, 많게는 20개 이상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 하나당 부작용은 나열하라면 책으로 다 한 권씩이에요. 이게 부작용이 책으로 한 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학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의 부작용들이 하나의 약의 부작용인데 이게 복합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고 알고 있어도 고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효과의 부작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강에 관한 상식, 이것을 식의학적 지식, 식품이 의학이고 의약품이 천연으로 하는 지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거는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다 보면 안 좋았다는 걸 이 센터에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구가 둥근지 몰랐을 때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내 몸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한번 들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에 걸리셨어요. 당뇨약을 하나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를 먹다 두 알 복합 처방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그냥 자동으로 투여하는 게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찹니다. 우리 어머니 제일 처음 차신 분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당뇨병은 제일 망가지는 게 정해져 있어요. 뇌, 눈, 심장, 말초혈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당뇨 합병증으로 발 자르면, 무릎 위 자르면 평균 3년밖에 못 삽니다. 당뇨 때문에 치매 파킨슨도 오는 거거든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을 때 당뇨에 좋다는 걸 다 사다 드렸어요. 홍삼도 당뇨에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삼이 다르니까 당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안 올라갑니다. 제대로 만든 제품, 거기다가 막 뿌리고 뭐고 넣어서 그러지, 홍삼은 그대로 농축을 하면 75브릭스 굉장히 달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당이 안 올라갑니다. 당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 효과 있습니다. 돼지감자에 효과 있습니다. 그라비올라, 바나바 효과 있습니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만 효과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효과 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 과학적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 어떻게 되냐? 자꾸 바꿔 먹어요. 누가 좋다니까 먹었는데 몇 달은 좋아.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 또 다른 거 좋다면 또 그걸 사 먹어봐. 그걸 사 먹어봐. 그래서 이걸 서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핑. 저도 제 어머니 당뇨병 도움드리려고 저희 어머님 아버지 사시는 본가에, 제 집에, 제 동생 집에, 제 형 집에 다 당뇨에 좋다는 제품을 항상 갖다 놨어요. 왜?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동생 집에도 오고 형 집에도 오고 제 집에도 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당뇨약에 한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의사를 하다 보니까 물리화학, 생물학 처리나 말하자면 미생물을 다루는 거예요. 그 제가 뽕잎이 또 당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뽕잎이 아무 때나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가 좋냐? 12월 달에 첫살이 딱 맞으면 내가 낙엽처럼 갈변이 일어나요. 색깔이 낙엽. 이때가 최고 좋아요. 감잎도 고혈압에 드라마틱하게 좋습니다. 혈압약 이상 좋습니다. 언제가 좋냐? 12월 달 한여름 12시경에 딴 감잎의 효과가 가장 좋아요. 제가 이 일을 19년 동안 해보면서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건 국내 것 말고 해외 것까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사람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사람은 발효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죠. 더 좋을 거예요. 동종요법이라고. 근데 뭐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못 해봅니다. 그래서 뽕잎을 12월 달에 가서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아주 그냥 뽕만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가지고 해풍 맞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인슐린 투여량이 딱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자, 인슐린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작용을 그만큼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 나중에 약으로 바꿨습니다.
자, 늘 인슐린 측정하고 저녁마다 뭐 하고 이런 데서 약 하나 먹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회복된 거죠. 나중에 그 약도 끊었습니다. 저도 혈압이 190이 올라가요. 당뇨 약을 먹어도 당화혈색소가 8.7이었었어요. 저도 지금 약 안 먹고 6.2를 유지합니다. 그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음식 조심하고 그러면은 5.8까지 내려가요. 근데 먹는 걸 못 참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어떤 실험을 하냐.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당뇨 환자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500, 600으로 올라갑니다. 요구르트도 혈당이 주 원인이고요. 복부지방이 주 원인이에요. 자, 여기서 저도 먹는 거 못, 제가 뒤태를 보면 한 20, 30대? 얘를 보면 제가 보여요. 제가 65세니까. 네. 더 좋아졌죠? 어머님들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내일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이 지방이 이거 살아있는 세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지방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있는 놈들입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왜 있냐? 혈관에서 있는 놈을 자꾸 밀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배가 나왔다 그러면 혈관은 지방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 혈관은 병원에서 가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산화질소 요법을 시행을 하시고 병원에 가서 한 건강진단, 한 혈액검사지를 비교해보세요. 모든 수치가 긍정적으로 역전됩니다. 자,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젊어서는 포물선인데 65세가 딱 넘어가면 계단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께 설명드린 이 물질은 인류가 연구한 단일 물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편의 논문이 있고 미국에 있는 국립의료도서관 논문이 20만 편이 있어요. 펌메드라고 PUBMED 요즘 어머님들 다 아버님들 인터넷 하시니까 PUBMED 하면은 그 미국 국립과학원의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거기서 한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천연수, 산화질소 쳐보세요. 그럼 제 논문이 11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논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건강상식은 버리고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한번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우선 학습 태도가 지난번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일부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들으면서 이미 효과를 보셨고 또 내가 못 느끼고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오늘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은 진도 나간 걸 들어야겠어요? 처음부터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데 또 지난번에 들으셨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이분은 연하골라 음식을 못 삼키는 분이에요. 원래 누워있던 분이 우리가 일주일 먹고 일어나서 앉아있고 14일 만에 걸어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자, 내 주변에 이 연하골라는 환자가 있으면 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얼마나 정신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런데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아, 내 자식이나 내 손자가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ADHD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90% 이상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최종 이 사람이 있는 데는 어디냐? 정신병원. 이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자꾸 근육을 이완시켜서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하루에 약을 23개씩 먹고 약 안 먹으면 저렇게 떨어요. 딱 제품 먹고 30분 만에 안 떠는 걸 보여준 거고요.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던 애가 다음날 11시 반까지 늦잠을 잤어요. 그 저한테 이제 영상 찍어 보냈어요. 그날부터 약을 끊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약 기운이 떨어지면 심하게 떨고 불면증과 환청, 환각, 정신적 우울증 등으로 하루에 정신과 약 23개를 복용했습니다. 상해수 제품을 복용한 후 30분 만에 떨림이 없어지고 약 없이 다음날 11시 30분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이 환청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환청은 뭐냐면 우리 보면 혼잣말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계속 욕하고 어찌고 하니까 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이 친구는 호텔에 폭탄 심었다고 경찰서에 전화해요. 내가 저 호텔에 폭탄 심었으니까 빨리 가서 뛰어내라고. 그러면 이 경찰서 어떻게 돼요? 호텔가 손님들 다 무조건 내보내야 될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호텔 사장이 막 선물을 좀 과일 선물을 사갖고 이 집에 찾아왔더래요. 제발 좀 다른 데를 사가라고. 호텔 영업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건배를 합니다. 건배. 술 문화도 다 틀려요. 일본은 첨장. 아무리 부딪혀도 먹은 만큼만 따라줍니다. 근데 중국은 짠 하고 먹고 보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비즈니스 이거 국위선양으로 중국을 가니까 그러지 제가 지금 중국 한 12년 됐거든요. 못 살겠어요. 일단 밥을 아무리 작게 먹어야 3시간을 먹어요. 3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 되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반찬이 없습니다. 요리예요. 요리만 시켜. 그러니까 요리를 12개, 13개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술잔이 몇 개 있는 걸 봐야 돼요. 10개 있으면 최하 20잔을 먹어야 돼요. 한 잔씩 권하고 나도 한 잔씩 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미칠 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견디나 봤더니 오래 3시간 동안 먹으니까 깨면서 먹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가장 힘든 게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 아침 먹었는데 나오면서 그럼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거나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분들도 가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일어나서 다 내가 한국에서 천연수 교수님 모셨으니까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고 술을 권해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올 분 서예가거든요. 글씨를 잘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본인이 천연수 박사 왔다고 소개를 했는데 손을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수독을 시켰어요. 손 왜 떠냐? 뇌출혈이냐 뇌졸중이냐 파킨슨이냐 물어봤어요. 파킨슨 환자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자기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는 약 먹어서 조절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파킨슨 떤다는 것만 생각하는 게 떠는 건 괜찮아요. 불수이라고 해서 굳어서 죽어요. 몸이 다 굳어버려요. 음식도 나중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떠는 거를 30분 만에 잡아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내 질병 때문에 미국도 갔다 오고 한국도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못 잡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30분만 이걸 안 떨게 해놓냐는 거예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보자. 되면은 당신 그림을 나한테 몇 개 줘. 이 사람이 30분 만에 깜짝 놀래거든요. 글쎄 어떻게 생겼나. 떨죠? 자, 이렇게 안 떨잖아요. 30분 만에.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한번 먹어볼게. 근데 저 사람 얼굴 보세요. 검버섯도 있고 쭈글쭈글하고 붓글씨 못 쓰잖아요. 떠니라고. 3개월 먹고 젊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써서 보냈습니다. 글씨 2점하고 못 쓰던 붓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검버섯이 없어지고 피부가 개선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고 친구들이 회춘했다고 부러워합니다. 나이가 71세인데 60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습니다. 전립선이 좋아지고 성생활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런 게 오늘보다 내일 젊어지지 않으면 이 센터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관계자이신 우리 실장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한번 믿고 가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3,000만 장을 팔았습니다. 단 한 명도 부작용 사례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메디컬 푸드라고 그래요. 메디컬 푸드. 저희는 대사 제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전구체. 이 전구체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 활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대사 활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강이 첫째 건강해야겠지. 왜? 여기 씹어서 물질을 잘게 쪼개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효소가 충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단백질 비료효소가 없어졌다. 단백질만 먹으면 말썽이 생기는 거죠. 위도 튼튼해야 되고요. 장도 튼튼해야 되고요. 신장도 튼튼해야 되고요. 췌장도 정상 기능. 오장육부가 정상 기능을 할 때만이 대사가 돼서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 구강도 시원찮아지지, 효소도 부족해지지, 오장육부 고장나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화시켜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침마다 주스 갈아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스를 갈아 먹는 것이 야채를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네? 주스를 갈아 먹는 건 해롭다는 거예요. 주스를 갈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 입에서 충분히 씹은 거를 갈아서 먹었으니까 건강할 거야. 상식. 그런데 씹어서 먹은 거하고 갈아서 먹은 거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갈아서 먹은 사람들이 간하고 신장이 망가져. 지식. 그래서 상식을 버리자는 얘기예요.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주스 갈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먹어야 되냐? 갈아서 먹으려면 갈은 것도 씹어 먹어야 돼요. 효소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 못하면 간이 그냥 망가져요. 우리 요즘 흔히 나노 해요. 잘게 쪼갰다. 나노물질은 위험하다. 나노물질은 좋다. 상식. 나노물질은 위험하다. 뭐죠? 지식. 과학적 접근을 하자는 거죠. 자, 앞으로 많은 과학들이 발전할 텐데 오늘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최신 지식이에요. 자, 파킨슨 환자입니다. 왼쪽은 파킨슨이 깊어져가지고 한 2, 3cm 걸어요. 그것도 아주 슬로모션으로 걷습니다. 이분은 지팡이 짚고도 정상이 안 되니까 신랑이 늘 운동 안 하면 안 되니까 어거지로 운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왔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박수 주시면 안 돼? 이 타이밍에 치셔야 돼.
저분도 한 2, 3cm 걷잖아요. 저기 그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걷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손해 유축증인데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또 있어요. 굉장히 환자가 많아요. 우리 뇌가 손해는 뭐라냐면 운동을 능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운동 능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오그라들어서 죽습니다. 이분은 약을 먹어도 굳어가지고 이제 그리게 돼요. 네. 자, 병원에 왔는데 중심을 아예 못 잡아요. 자, 입원해서 하루 만에 중심 좋아졌죠? 14일 만에 퇴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당뇨가 오면은 뇌가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말초혈관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분은 당뇨로 저 눈 보세요. 눈이 거의 실명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도 15일 만에 눈이 보여요, 지금. 유리창 다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조선족인데 교회에서 제품 800만 원어치를 사서 이분을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도와드린 거예요, 병원에서. 발도 안 잘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중국 장춘에 있는 교수님인데 한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중풍 치료를 잘하고. 근데 본인이 아파서 한국에 왔어요. 방광암 걸리고 파킨슨이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는데 입을 딱 벌리고 다물리도 모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분 따님이 이제 산화질소로 자기 아버지를 치료합니다. 보세요. 잠깐요. 크림. 거기 크림만 해주세요. 아까 그분이에요. 운동을 너무 해서 막 땀이 말려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십니다. 이제 이분 전수자가 자제분인데 이 자제분이 이제 저희 중국 회사에 중의사예요. 이 사람도 지금 취직하는 걸로 해서 다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치매죠.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를 제 강의 듣고 집으로 모셔다 놨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자 14일 만에 정상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은 10,000명에 1명만 돼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분은 전두엽 폭력성 치료거든요. 저희가 지금 치매 임상을 하고 있어요. 부산대 양산병원하고 건국대 병원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예요. 근데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를 잘 고쳐요. 네. 저희 제품이 지금 한의원하고 약국에 있습니다. 한의사들, 약사들이 왜 약 놔두고 한약 놔두고 이 제품을 쓰겠어요? 비쌉니다. 저희가 훨씬 더. 지금 치매 약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방약은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치매 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어요. 전 세계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100%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뇌소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의 가장 얇은 혈관부터 젊어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아밀로이드 단백질로. 네? 그래서 40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무조건 건강이 절반으로 접어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20, 30대는 어디 가서 상가집 가서 날 새고 노름 보고 와도 회사 출근해도 피곤하지 괜찮아요. 40이 넘어가면 2, 3일 동안 힘 못 씁니다. 60이 넘어가면 일주일, 보름을 에너지가 달라져요. 70 넘어서 날 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뭐냐? 전부 제가 오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설명드릴 산화질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분 따님이 병원에 있을 때 저녁에 묶어놔요. 보호자 갔을 때만 끊어놓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렇지 의사나 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얼마나 사람인데 본인은 사람 아니가냐? 요거 침 뱉고 뭐하고 막 퍼뜨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 못 지르게 하려고 네. 충면제가 아니라 정신 이완제 이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완되니까 오줌통도 잘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때려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겪어봤어요. 제 어머니하고. 네. 집에서 죽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신줄을 안 놔야 집에서 살아요. 근데 보세요.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이번 지금 산화질소로 치료한 지 6년 됐어요. 6년. 생일 파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데 힘얻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과제를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구구단 넣으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그것도 못하지 않을 식으로 피식 웃어요. 웃잖아요. 그 구구단 더입니다. 이제 허다 보면 이제 구구단 끝까지 다 하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경도인지 장애냐면 치매 전 단계죠. 치매 전 단계 환자들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임상실험을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 비교할 비교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약, 이거 도내피질정이라고 해요. 도내피질정을 먹은 사람과 우리 산화질소를 먹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좋아지는가 실험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식약처에서 치매 환자 넣으라는 거예요. 치매 시장이 클까요? 경도 인지장애 시장이 클까요? 경도 인지장애가 훨씬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를 해결하면 치매는 없는 질병이에요. 이미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는 다 복원시켜요. 근데 죽은 세포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까지 살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고 얘기하셔야 된다. 저 위에 그렇게. 근데 식약처에서 약하고 실험을 하려고 하면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위험성 있는 임상실험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조건 좋게 나와요. 어디가 개선됐어요? 우리가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원인은 뭐냐? 뇌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늘 제가 질병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자, 이분은 못 걸어서 이렇게 왔다가 한 달 만에 산화질소 먹고 걷는 분이에요. 이제 3개월 만에 그냥 뛰고 걸어다닙니다. 3개월. 이 제품도 지금 절찬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저런 영상을 보이고 이 제품 먹고 좋아서 그냥 사세요, 사지 말라고 보여드립니다. 저런 영상 보여주는 거 사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이 일부러 못 걷는 척하다 걷는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의과학적 지식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이게 2002년 보건복지부 통계 연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써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여 사는 데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국 가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디나 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금방 가요 그러면 이틀 걸려요. 그 다음에 미국에 전화해서 야 오늘 미국 날씨 어때? 그럼 대답을 못해요. 날씨가 다 틀리잖아요. 여기서 제가 북경 가려고 하면 1시간 1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 가는데 5시간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날씨 어때? 중국 날씨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의료보험 잘 돼 있고 전산 잘 돼 있고 한국의 통계가 세계적 통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딱 봤더니 2종류밖에 없어요. 자, 사람 왜 죽어요? 심장질환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도 죽잖아요. 그 다음에 간질환. 이 자살이 간 당뇨병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만성 기도질환, 호흡기 질환이죠. 교통사고, 폐혈증. 이 죽는 원인을 딱 분석해 보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자살 이런 거 빼고는. 하나는 심혈관 질환, 하나는 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림프를 얘기하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자, 혈액순환만 잘 되면 만병이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 60개 조의 세포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럼 강호동 같은 사람 세포가 한 100쪽에 되고요. 저 정도면 한 70쪽에 되겠죠. 좀 적으신 분들이 60쪽에. 이 60쪽의 세포가 혈관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영양성분을 받아먹고 쓰레기를 치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50%가 없어집니다. 이걸 유령혈관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과학적으로 다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가 없어지면 우리 60개 조의 세포 중에 50%의 세포가 영양성분을 못 받아먹고 쓰레기를 못 치워주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죽어버리면 이게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자, 질병의 원인은 찾았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장애라는 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잘 시키는 물질이 있을 거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사람이 100년을 산다. 그래서 그 물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을까? 있어요. 뇌에도 있습니다. 뇌에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동맥과 정맥을 그려놨어요. 동맥과 정맥과 이 림프절이라는 게 면역계예요. 얘가 고장나면 면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감기 걸려도 3, 4일, 일주일은 극복을 하는데 연세 드시면 15일, 한 달, 석 달 폐렴으로 죽어요. 여기서 또 상식을 제가 지식으로 바꿔드릴게요.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15일이면 낫고요. 안 먹으면 보름이면 낫어요. 자, 그러면 항생제는 감기 효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폐렴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항생제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보시면 알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 가가지고 감기 걸려서 병원, 스위스나 스페인 가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보세요. 절대 감기약 안 줍니다. 꿀, 우유,
끓여다 우유 타 먹어. 에? 따뜻하게 차 마셔. 약 절대 안 줘요. 이게 뭐냐? 감기는 면역, 리프계에서 해결하는 거지 약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감기약은 없습니다. 면역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자, 혈액순환이 되면 첫 번째, 피가 많이 가니까 면역세포가 많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체온을 날려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져요. 그럼 감기는 뭘로 치료해야 된다? 면역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면역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면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맥은 빨간색이고 정맥은 파란색이죠? 이게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이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맥을 파란색으로 해놨을 뿐이지 몸에 들어가면 다 빨간색입니다. 네. 뇌에도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과학자가 밝혔어요. 뇌도 하수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하수구. 이걸 뇌 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게 고장나니까 쌓이더라. 근데 왜 고장났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쌓인 거예요, 하수구가.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과학적 얘기입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질병의 원인인데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잘하는 물질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세 명의 과학자. 두 분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허벌라이프 의학고문이에요. 네, 허벌라이프. 이 산화지수를 생산하는 회사가 허벌라이프, 뭐 카야니, 그 다음에 시너지 이 네트워크 회사에서 팔고 있고요. 아마존에 가면은 1000개 이상의 회사가 이 제품을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벨상 받은 산화지수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산화지수의 효능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이 다 되면 산화지수가 안 되면 아니에요. 보세요. 인체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 산화제를 먹었으면 힘이 생겨야 돼. 없어졌는데 채워주니까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코틴을 배출한다. 산화지수를 많이 먹으면 자꾸 가래가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식적으로 가래가 나오니까 이걸 끊어버려요. 바보예요. 뱉어내야 될 게 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것들이 폐기관지에 가서 쌓여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 얘를 공격합니다. 그럼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뭐가 나와요? 가래가 나와요. 이걸 못 뱉어내면 폐렴이에요. 기관지 확장증이 되버려요. 통풍이 요산이 못 빠져나간 거거든요. 뾰족뾰족은 침이에요. 칼슘이니까. 이놈이 가서 박혀 있으면 얘가 찔러서 아팠다고 하는 건 상식이에요. 찔러서 아픈 거 아니에요. 얘가 있으면 너 왜 거기서 밖으로 나가고 면역세포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면역세포가 공격하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니코틴 배출한다.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 아무리 높은 혈압도 30분 안에 정상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그건 노벨상 받은 산화지수. 당뇨를 예방한다. 치유도 됩니다. 제 어머니 당뇨 때문에 이거 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능력 및 체력이 향상된다. 평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평소에 운동할 때 힘이 붙이는 것이 달라져요. 산화지수를 충분히 2, 3개월 채워주면 내가 평소에 10kg 걷던 걸 15kg 걷습니다. 헬스클럽 가가지고 1kg 들던 걸 70대가 60대째 들었던 걸 들고 60대가 50대, 40대가 들었던 걸 들어요. 저희가 지금 임상비용만 수백억을 미국에서 투자받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려니까 우리 지금 펀드 매니저들하고 과학자들이 전부 80대입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 중에 한 분은
무릎 관절염을 수술을 하고 통풍이 있어요. 싹 나섰어요. 수술했는데 정상 걸음을 걸어요. 한국은 암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암학자인데 이분은 CRP, 호모시스테인, NK 수치가 바뀌었어요. CRP, 호모시스테인 뭐냐? 염증 수치. 염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아프다는 신호거든요. 다 있으십니다. 근데 왜 굳이 검사를 안 하는? 암 환자만 검사를 해요. 왜? 이 CRP, 호모시스테인을 정상으로 돌리는 시스템이 없어요. 항암제 맞으면 돼요. 근데 항암제 맞으면 면역세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제품 2달 먹고 CRP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딱 반토막 난 거예요. NK 면역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면역은 높아야 좋을까? 낮아야 좋을까? 이건 상식. 그럼 지식은 뭐냐? 면역은 회복하는 거예요. 평상을 유지해야 좋고요. 높으면 죽어요. 이걸 사이트카인 폭풍이라고 해요. 과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면역, 저면역. 이 면역은 낮아도 좋고 높아도 죽는다. 그래서 면역은 뭐냐? 회복해야 된다. 이 면역을 회복하는 걸 산화질소가 하는 거예요. 항노화 효과가 있다. 어머니 아버님들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천연수 산화질소 쳐보세요. 제가 오한진 교수하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오한진 교수하고 보셨죠? 그게 지금 2016년도 영상일 거예요. 오한진 교수는 지금 한번 방송 나와서 화장을 다 하고 와서도 팍싹 늙어. 실물로 보면 완전히 노인되고. 저거 동갑이에요. 저거 동갑이에요, 오한진 교수. 저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고 오한진 교수는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국민 주치의라고 설명을 해요. 쇼닥터죠. 쇼닥터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에스터가 뭘 개발했어요? 여에스터가 글루타치온을 팝니다.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NO 못지않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먹는 글루타치온 몸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위에서 다 부셔버려요. 어떤 게 효과가 있냐? 주사로 맞아야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파는 게 주사제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제 맞으면 힘이 나요. 근데 매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거죠. 기억력 및 인지능이 개선된다. 자,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누가 뭔 말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 어가 없어집니다. 인지능이 좋아지니까 이 산화질소가 3가지가 있어요. NOS라고 뉴런, 신경 전달 물질 산화질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산화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생겼을 때 나오는 잘 못 알고 있는데 나쁘다는 산화질소가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산화질소가 많이 나온다, 그건 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자, 산화질소는 여기 보시는 대로 항노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노화,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리버스 에이징이 가능한 물질, 이걸 과학자들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10년의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다. 산화질소만 충분하네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운동, 햇볕, 그 다음에 양질의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씹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과 햇볕은 산화질소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하시는 전이치료기, 지금 밟고 계시는 고주파, 이것도 다 산화질소 연관이 있어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쓰는 거면 여기 나와서 쓰면 좋잖아요. 근데 채워주질 못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채워주고 써요. 채워주고. 네, 그래서 지금 산화질소를 채워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 인지기능, 학습 능력, 운동 능력이 다 좋아지면 산화질소예요. 안 좋아지면 아닙니다. 네. 자, 혈관하고 혈정 생성을 개선한다. 자, 우리 보면은 LDL하고 HDL이라는 게 있어요. LDL이 있으면 자꾸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빼내야 된다. 이거 잘못된 상식이 지금 의학 지식이 바뀌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피가 끈적한 상태에서 잘 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기스가 나요. 자꾸 마찰열 때문에. 그 마찰열이 생기면 떼어주는 게 LD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LDL도 꼭 필요해요. 안 떼어주면 찢어지니까. 그런데 그걸 떼어주면서 점점 좀 좁아지는 게 동맥경화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 HD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DL이 높아도 HDL과 LDL이 5대1이 되면 절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비율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을 회복하는 것도 누구다? 그냥 제가 물어본 무조건 그냥 산화질소 맞아요. 산화질소! 어떤 설명을 해도 기승전 산화질소입니다. 기승전 산화질소. 어떤 질문에도 제가 산화질소로 다 설명을 합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럽니다. 아니 뼈 붙는 거하고 산화질소하고 뭔 생각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간단히 물어봐요. 뼈가 부러지면 애들이 잘라서요? 노인이 잘라서요? 산화질소가 많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빨리 붙는 거예요. 응? 골다공증은 산화질소가 무슨 상관일까? 우리 뼈는요 파골세포하고 조골세포가 있어요. 뼈를 계속 부셔야 돼요. 안 벗으면 딱딱 굳어져 부러져 버려요. 자꾸 살아있는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파골세포가 부시면 조골세포가 받아서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 조골세포 기능이 없어지니까 파골세포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골다공증 없애려면 뭘 해야 돼요? 산화질소. 이렇게 가르쳐줘도 다른 얘기하는 분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칼슘 그러면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칼슘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돼. 자, 칼슘은 몸에 백혀요. 뾰족뾰족하니. 그러니까 동맥경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칼슘 더 나빠요. 근데 모르고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뭐 먹어야 돼? 동맥경화 예방하려면 뭐라고? 산화질소! 혈액순환 잘 되면 뭐 먹어야 돼? 산화질소! 진코민 누구예요? 진코민. 천연수! 자, 우리가 아스피린은 혈액순환제가 아니에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약입니다. 이 혈전을 녹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말초혈관도 녹아버려. 그래서 아스피린 때문에 자다 죽습니다. 위출혈, 뇌출혈이 아스피린 부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65세 이상의 노인은 아스피린 처방하지 마라. 심장병 있는 사람은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만 의사하고 상의해서 처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화질소를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한번 보세요. 혈관을 확장한다. 혈관을 확장한다. 혈액을 정화한다. 혈액을 정화한다. 신생혈관을 만든다. 신생혈관을 만든다. 면역을 회복한다. 면역을 회복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 그럼 이게 약으로 보면 벌써 5개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순발제류 이외에도 수도 없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게 뭐예요? 당뇨, 만성피로, 비만, 지방간. 혈관 생성이 안 되면 치매 생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씩 4, 4, 16, 5개니까 21개. 자, 이걸 좋게 하려면 21개의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질병의 종류가
36,500가지니까 36,500가지 약을 먹어야 돼요. 이건 하나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하나로. 하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100% 똑똑하셔? 응? 그래요? 원장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100%.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산화질소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리고 인류에서 이만큼 연구한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자, 나이트릭 옥사이드 서플리먼트 1000개 회사에서 제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만 팔아요? 우리나라도 팔고 중국도 팔고 뭐 이게 약국에서도 팔고 건강식품 회사에 다 팔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얘가 산화질소가 아니라고요. 네. 전구체입니다. 원장님이 교육을 진짜 잘하시네요. 나 어디 강의 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전구체 하는 걸 처음 들어봤네. 자, 오늘 제가 상식을 지식으로 바꿔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근거 수준의 피라미드 연구라고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연구를 하려면 사람한테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연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담배를 피면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담배를 피게 하고 한쪽은 담배를 안 피게 하고 한쪽은 술을 먹게 하고 한쪽은 술을 안 먹게 하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암 걸리면 누가 책임질 텐데. 그래서 이런 건 실험을 못해요. 치매 환자도 실험을 할 때 하나는 가짜 약을 주고 하나는 진짜 약을 주고 이런 실험도 못해요. 왜? 치료 기회를 상실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실험은 어떻게 하냐? 이걸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하나를 놓고 수백 년 동안 연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하고 제 제자가 하고 제자의 제자가 하고 그래서 이미 100년 이상 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 그래서 그쪽 사람들 중에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비교 평가를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담배 핀 사람과 안 핀 사람, 암 발생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해로운지를 누구 대상으로 했냐? 의사들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예요. 의사들은 자기 기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흡연 연구를 봤더니 담배를 많이 칠수록 암이 더 많이 걸리고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면 100년이 걸리잖아요. 100살 정도 사니까. 근데 산화질소 공부하시면 재수 없으면 120, 150살. 우리 큰일 나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중간에 끝낼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저도 어머님 아버님 어려운 거를 했으니까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시고 제가 좀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못 들으시죠? 금방 어디까지 했어요? 이러면 치매 걸려. 재수 없으면 120, 150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분도 한번 모시고 올 겁니다. 저희 연구팀에 있는 분인데 국립대학 의과대 학장도 하시고 우리 보건복지부 연구 단장도 하시고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40년 동안 항노화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저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항노화는 없다. 내가 운동하는 거 하고 조심하는 거 위에 항노화는 없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산화질소를 공부하고 산화질소를 먹고 난리가 났어요. 본인 가족 장인장모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들 다 모여놓고 강의를 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알 수 없다. 자, 우리가 등산을 하면 있는 소나무가 어떤 놈은 50년 살고 어떤 놈은 100년, 500년, 1000년 소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되냐? 환경이 적절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기후, 적절한 영양성분 있는 놈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60개조의 세포가 모여있는 거거든요. 이 세포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뭐냐? 먹는 게 세포를 먹여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의 주인인지 장내 미생물이 몸의 주인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장내 미생물 수가 훨씬 많거든요. 얘들을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여 살려주는 혈관이 다 하는 일인데 이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 혈관 잘라버려요. 이걸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요. 혈관이 잘라지면 잘라진 주변에 있는 세포 다 죽겠죠. 이게 노화입니다. 검버섯도 생기고 피부 주름도 생기고 산화질소 먹었는데 주름이 안 좋아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 수준의 피라미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 뭐냐? 세포 실험을 해봐야 돼. 사람으로 못 하니까 제일 쉽게 실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벌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제브라 피쉬를 보면은 혈관이 보이거든요. 얘한테 산화질소를 주면 혈관이 빨갛게 보이고요. 안 주면 탁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초파리. 네. 초파리가 치매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먹이 찾아서 뭐다 헷갈려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놈이 산화질소를 먹으면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류 갖고 동물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쥐 실험을 하는 겁니다. 쥐는 우선 2년을 살아요. 쥐가 2년 사는 게 사람 100년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뭐예요?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 옛날에는 막 묵은 배를 우리 교수들 보면 쥐를 트럭으로 매트를 잡은 사람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냐? 쥐도 위령제를 지내줍니다. 네. 사람 위해서 그냥 장렬히 전사했다고 제사를 다 지내줍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쥐 실험하는데도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그 쥐 실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 실험하고 어디서 실험하고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바로 오는 것은 식품 외에는 안 됩니다. 사람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의 피라미드 연구는 뭐냐? 세포 실험했냐? 동물 실험했냐? 인체 적용 실험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이 임상 실험을 한 내용만 발표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내니까 혈압이 뚝뚝 떨어지니까 혈압약 탔지. 남성들 막 정력이 사르니까 비아그라 타냐고 의심합니다. 잠잘 자니까 수면제 탔냐? 당뇨 떨어지니까 당뇨약 탔냐? 혈압약 탔냐? 당뇨약 탔냐? 수면제 탔냐? 뭐 향정시성 의약품 탔냐? 전부 의심하던 문제예요. 근데 산화질소가 이게 다 한다는 걸 제가 연구 10년 만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산화질소를 전공한 교수님들을 전부 찾아다니고 미국, 일본도 가서 찾아가지고 이 산화질소 연구센터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 원광대학교 안에. 이 원광대학교 안에 산화질소 대사체 협업 이게 연구기관들이고요. 이거 센터를 만들었어요. 영상 보셨을 텐데 배현옥 교수라는 분이 하시는 게 그분이 센터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중국과 미국의 회사, 중국은 저희 지금 지사 났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지사 협상으로 갑니다. 이제 미국도 원래 제 계획은 어제 저희 회사에 전북 도청하고 도의원들이 전부 왔다 갔거든요. 저희 전북도에서 이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할 이 회사를 회사 개인 회사로 보는 거예요. 그 제가 항변했어요. 우리 개인 회사 아니라 소재 산업하는 거예요. 삼성은 개인 아니에요? 왜 이게 소재 산업이냐면 자 우리가
국수를 만들면 일반 국수보다 당이 20%가 안 올라갑니다. 떡을 만들어도 떡이 굳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라면도 나올 텐데 라면 먹으면 속 다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트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못 먹는 사람 알러지도 없어요. 퍼지지도 않아요. 당도 20%가 안 올라가요. 양갱도 나옵니다. 당뇨 환자가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양갱을. 그 일반인들도 당분을 먹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한다면 살도 안 찌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소재 사업이니까 다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화장품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근데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으로 치면 21가지 약이야. 생활수가 비싼 것 같은데 가성비로 치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면 저녁에 하나만 먹어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근거 중심의 식이약을 한다. 이건 저희 공장 와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옛날 사진이고 여기에 저희가 10만 톤 생산하다가 30만 톤 생산하는 걸로 이제 다음 달에 중복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저희 뭐 하고 있냐? 3공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2공장까지 주문량으로 꽉 차버려서 더 줄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이런 제품들 우리 홍기남 사장님하고 이 김정일 회장님하고 저희 회사 옆에다가 회사 차려놓고요. 맨날 와서 졸라요. 우리 거부터 생산해달라고. 네? 아 실제 이 공장 중공도 안 떨어져 지금 3공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라북도 새만금에 40만 평을 신청해놨어요. 처음에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이번 조그만 회사가 40만 평 땅이 필요하냐고.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 중약제는 중국에서 다 나오거든요. 지금 약에 서양약이 75%도 중국에서 나와요. 왜? 생산성이 싸니까. 마늘이 지금 국산이 한 7, 8천 원, 유기농은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중국 요새 좀 올라서 그런데 평소대로 1,200원이면 사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원재료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을 통해서 팔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왜 또 급히 15일 만에 미국을 들어가냐면 미국이 전화가 왔어요.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다. 관세를 25% 지금 의약품 관세 다 25%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자. 미국에 생산해야 관세 25%를 줄어드니까 미국 생산하자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협상을 하러 가요. 그러면 미국만 팔아라. 미국에서 다른 나라 수출하려면 그 나라도 보복관세, 상호관세라고 해서 똑같이 매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 공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카콜라 전 세계 공장. 이런 건 뭐 나중에 센터장님 통해서 좀 보시고요. 이게 이제 대사체약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물질을 발효할 때 사람이 입에서 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위거치고 장거치고 오장부가 반응을 해서 점점 없어지고 새로운 치료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더라. 이걸 대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사물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있는 것들이 이름 하나를 딱 뽑은 약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고 위장병을 치료하려면 상추하고 양배추를 먹으면 치료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소처럼 먹어야 돼요. 돈도 비싸고 소화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돼요? 대사체로 만들어서 먹으면 알약 하나.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과학자들, 이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사기치나 또 하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카베진이라는 약이 있어요. 위장병 약, 일본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 라이센스 들여가지고 한국형 카베진을 팝니다. 약국가면 팔아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산제를 넣어서
속쓰리니까 산을 못 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위는 산을 많이 나와서 다 녹이게 돼 있는데 잘 녹여요, 보면. 이게 사기죠. 우리는 양배추로만 치료하는 기전을 찾아서 임상하는 게 사람이에요. 쭉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산화질소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제가 만든 산화질소가 있는데 1, 2, 3세대는 다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드실 때는 1, 2, 3세대 제품 먹어도 효과는 있는데 절대 고기 드시면 안 돼요. 암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고 특허낸 것만 바람으로부터 찾아내고 영양성분이 있어요. 상추 그럼 눈이 좋아져. 양배추 위가 좋아져. 마늘 그럼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성이 틀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니네는 근거 수준의 연구를 뭘 했니? 쥐 실험부터 해봤어요. 쥐를 연탄가스로 중독을 시켰어요. 물만 먹인 쥐는 뇌가 다 썩어버렸어요. 산화질소 먹인 것은 회복이 싹 됐어요. 병원에도 산화질소 주사제가 있거든요. 병원에 있는 주사제를 놨는데 30-40%는 회복이 안 됐어요. 이건 뭐예요? 장애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실험을 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어요. 건강의 60에서 70%가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계속 못 자는 사람은 3년에서 5년에는 암 아니면 치매 오거든요. 네. 어떻게든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수면제로 잠을 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면제 먹고 6시간 잤다 다음날 6시간 무조건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특히 경운사기 나오는데 노인분들이 수면제 먹고 경운사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면제하고 상추하고 마늘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맞짱뜰만 하더라. 그런데 수면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산화질소는 만병이 좋아진다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어요. 실험을 저희가 지금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암막 상태에서 산화질소를 먹은 애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잠 안 자고 설치고 있는 거고 얘들은 움직이다 잠드는 거예요. 이런 실험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실험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있어요. 뭐냐? 항암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면역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암제하고 비교 실험을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의 신용일 교수 팀에서 2편의 논문을 냈어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데 죄송한데 수면제를 먹는데 수면제 안 먹고 5알씩 4일 동안 1시간도 못 잤어요. 계속 카라비를 먹어야 됩니까? 앉으세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 꺼내신님의 설명을 드리면 산화질소를 먹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기능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뇌세포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뇌세포를 싸고 있는 신경세포가 이완되면서 뻐근하게 해서 어떻게 아프냐?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럼 이 기분 나쁘게 아픈 것이 일주일 안에 없어져야 돼요. 계속 아프면 병원 가세요. 거기 찍으면 정확히 이상이 나타나요. 꽈리가 틀어질 수도 있고 뇌동맥류로 볼록 올라갈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있다가 회복돼서 막혀있는 상태가 나와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뚫으려다 안 되면 옆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걸 바이패스라고 그래요. 그럼 돌아가는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반응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 아주 기분 나쁘게 머리 아픈 게.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 나한테 좋은 신호가 왔거나 또 한 가지는 잠을 푹 자거나 못 자거나 둘 중에 하나 방송에 나와요. 그런데 뜬 눈으로 날 생각 같은데 덜 피곤해. 맞아요. 안 피곤해.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지금
지금 어머님 나 4일 동안 5일 동안 못 잤는데 뭐 안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잠을 안 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면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렘수면과 숙면이 있어요. 이거 차고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자다가 코골이를 얼마나 했는지, 자다가 수면 중 무호흡 중 숨을 못 쉬는 시간이 있거든. 이러다 죽어요. 심장마비로. 수면 중 무호흡증이 몇 번 했는지,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체온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숙면과 렘수면. 렘수면은 자다 깨다 꿈도 꾸고 막 이런 거예요. 뒤숭숭하고. 숙면은 15분이면 돼요. 15분은 주무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다 깨다 한 거에 안 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15분을 잘 재우는 역할을 산화질소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산화질소의 마지막 기능 중에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죠. 5번째 기능이에요. 사람은 더우면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빼줘야 돼. 발산시킨다. 추우면 닫아야 돼. 더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을 태워서 써야 돼. 이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어머님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엉켜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잡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점점 개선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약을 끊는 것은 사실 항사들은 약 다 끊겨요. 혈압약도 막 끊겨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아지면 끊으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약을 먹다 끊으면 지가 반동을 해요. 그럼 산화질소 먹고 약 끊어도 좋았다가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약과 같이 먹다가 줄이면 돼요. 그래서 약을 어머님, 아버님들이 줄이려고 하지 말고요. 병원에서 줄이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동안 제가 10수년 동안 해오니까 수많은 분들이 약을 끊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절대 약 끊었다 소리를 안 해요. 의사가 난리쳐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가서 오면 아이고 어머니 관리 잘하셨네. 내가 이렇게 치료 잘해요. 사실은 나는 다른 거 먹고 왔는데. 네. 산화질소 먹었다고 해. 아는 사람은 막 아이고 잘하셨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의사들이 산화질소로 공부를 해봤어야지. 1998년도에 노벨상 받았으니까 97년도까지 한 사람 공부한 적이 없어요. 98년도 이후에 아는 사람 뭐냐? 정부체만 알고 있어요. 대사체를 모르는 거죠. 의학은 바뀝니다. 지금 제가 하루하루에 틀리게 회사가 바빠요. 중국에서도 수군데서 전화를 다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10%고요. 나이 먹은 사람 누구도 못 피해가는 90%의 환자들이 퇴행성 관절염. 자, 논문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정상주의예요. 정상주의의 연골. 이 연골을 MIA라고 쉽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자, 그럼 무릎관절염은 뭐예요? 우리가 초롱리 공학, 캡토톡, 그 다음에 호관원, 콘드로이친. 그럼 왜 수술해야 돼? 잠깐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MSM 실험해봤어요. 우리가 전혀 치료 안 돼요. 진통 효과예요. 그러면 MSM 안 되면 그 다음 이제 진통제 안 들면 기가 막힌 약이 있죠. 스테로이드제, 뼈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뼈가 부서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뭐예요? 네? 아니, 연골이 다른 것은 결과죠. 원인이 아니죠. 혈관이 왜 막혀요? 혈액순환이 왜 안 돼요? 아까 알렸잖아. 답을 그냥 산화질소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가요. 산화질소가 부족하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노폐물 배출을 못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에 배출을 시켰는데 진통제 안 아프지만 쌓여있고 스테로이드 부셔서 더 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네, 혈액순환 시키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시키려면 산화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먹으면 예방이 충분히 될 텐데 이미 부서져 버렸어요. 이 부서졌으니까 약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눈을 좋게 하려면 안토시아닌이 가야 돼요. 심장을 좋게 하려면 나스베라토리를 가야 돼요. 심장을 좋게 하려면 심장에 좋은 복분자 같은 물질을 가야 돼요. 이 무릎에 좋은 약제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를 산화질소로만 보면 안 돼요. 산화질소에 좋다라는 물질이 대사측에 붙어 있어요. 마늘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요. 상추 그러면 잠을 잘 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췌장암 실험한 거고요. 식도암, 위암. 자, 이제 암을 이렇게 해서 먹였더니 이렇게 줄어드는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주사제로 직접 놔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주사제가 또 나왔어요.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뇌혈류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뇌혈류 장벽.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호기심에 해봤어요. 우리 혈액이 다 빨갛잖아요. 이걸 파란색으로 한번 바꾸려고 파란색 잉크를 주사제에 넣어가지고 혈액에다 넣어봤어요. 전부 바뀌어요. 근데 얘만 안 바뀌어요. 뇌 척수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뇌는 포도당하고 산소만 먹어요. 이게 포도당하고 산소 외에는 못 들어가게 다 막아요. 근데 뇌를 지키기 위한 이 BBB, 뇌혈류 장벽이 뇌가 아팠을 때 치료물질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들락날락 마음대로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스 쪽이에요. 연탄가스, 황화수소, 산화질소. 연탄가스도 조금, 황화수소도 조금 먹으면 뇌가 좋아져요. 과학자들 실험 다 해봤어요. 많이 먹으면 뇌가 썩어버리죠. 산화질소는 좋게 해요. 나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네 가닥이 있어요. 운동, 기억, 학습, 인지능 등을 담당하는 경동맥인데 이거를 실로 80%를 묶었어. 이게 젊은 쥐를 노인 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묶어 놓은 다음에 산화질소를 입에다 넣어줘 봤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혈액순환이 200%가 됩니다. 200%.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근거 중심의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고 사람한테 되는 만들어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한 실험이 거의 없고 있어도 도토리 키재기 실험이야. 확 좋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죠. 그래서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 인체 적용 실험 이걸 지금 계속 하는 회사예요. 자, 우리 뇌의 바로미터는 눈입니다. 눈이 나빠졌다, 뇌가 망가졌다. 그래서 눈 혈관은 뇌 혈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눈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얘부터 회복되는 말을 딱 제품 하나를 먹고 부산대 양산병 사진 찍은 거예요. 하나를 먹고 9.8이 90.8이 97.9. 이게 지금 직경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요. 전체적인 원으로 치면 거의 더블 들어가요. 전부 개선된다. 그냥 뇌입니다. 뇌가 이렇게 빨간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가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계속 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CPU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빨간게 찍혀요. 그게 30분 안에 다시 찍었더니 싹 없어졌다. 이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우리가 45명 임상실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동맥 찍은 거예요. 이 경동맥을 통해서 가니까 얘가 좁아지면 마찰열이 생겨서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이 튼튼하면 터져버리는 게 뇌출혈. 혈압 있는 사람은 좁으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은 뭐냐? 혈관을 못 줄어들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심장에서 먼 혈관까지 혈관의 목적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목적이에요. 줄어들어야 펌핑할 거 아니에요. 영양성분 피를 보낼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못 보내잖아요. 이게 혈관의 목적은 혈관 이완하는 게 아니야. 그건 상식이에요. 과학적 지식은 뭐냐? 수축해야 돼. 수축.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돼야 수축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혈압약은 수축하는 걸 방지해. 수축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 먼 혈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혈압약이 생기고 나서 뇌졸중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뇌출혈은 줄었지만. 그래서 그거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압력이 세지던 것이 압력이 뚝 떨어지더라.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전부 50% 혈관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유령 혈관이에요. 이렇게 찍혀요. 찍으면 30분 만에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 먹기 전과 먹은 후. 여러분들 동네 학원에 가서 해보세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혈압도 재보시고 체온도 재보시고 혈액도 검사해서 한 달 후하고 3개월 후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뇌입니다. 우리가 두한 조개라고 그래요. 머리는 차고 몸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통 환자예요. 두통 환자 찍으니까 열이 빨갛게 올라와요. 얘를 산화지수를 먹거나 주사를 놓으면 뚝 떨어져요. 이건 정상인도 소위 우리가 보면 열받았다고 하잖아요. 열받으면 뇌가 망가지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열도 받고 이러다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특히 막 컴퓨터 가지고 열받았어. 그런데 산화지수 하나를 딱 먹으니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떨어졌는데 몸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부한조결이 된다. 이건 이제 골다공증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성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을 저희가 한 겁니다. 여성의 70%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인데 이게 이제 큐어팻이라고 하는 우리 애견용품 허가가 난 건데 여기만 한번 보시자고요.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근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 피부 건강, 모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 있다. 네? 그럼 저희가 아직 옷만 안 입혔어요. 이걸 다 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이 의약품 가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의약품 가면 제약사들이 또 장난치니까 그냥 식품 그레이드로 먹자. 저는 자꾸 가격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모든 물가가 25% 정도. 전기세부터 가스비, 지금 원재료비 다 올랐어요. 저희 지금 제품가가 안 올리고 있어요. 앞으로 또 내릴 거예요. 그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파셔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줄수록 제품값이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1번에서 18번까지가 저희가 생산해서 약국과 한원에 주는 제품들이고요. 여기 지금 NO 힐탑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건식품이라는 게 없어요. 식품 아니면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일반 의약품, 그리고 FDA, OTC 드러그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약국에서 팔 수 있는 허가가 다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할랄 인증을 다 받아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연세 드시면 근손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근손실 상태에서 대퇴골 이게 부서지면 대개 3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거 부서져도 회복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육이 살아있으면 다 회복돼요. 근육이 산화질소의 저장고예요. 근데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 드리려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다 제가 국제학술제 논문 낸 거예요. 이거는 관심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 아 여기 뭐 의사학사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대학 교수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찾아서 보시면 다 이걸 이제 요즘 하나씩 풀어내는 걸 누가 하냐? 우리 대표 역사인 문정인 약사가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과학자들이 보면 왜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고 쉽게 지금 해서 하나씩 논문을 다 풀어드려요.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